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유효핵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라는 건 뭐였어요? 바로 원자에서 전자들이 느끼는 전자들이 느끼는 핵으로부터의 인력, 요 잡아당기는 인력, 요걸 유효핵전화다라고 하는 건데, 어, 실제 이 원자가 가진 핵 전하보다는 좀 작은 값이 된다고 그랬어. 실제의 핵 전하에서 전자들의 가려막기, 그러니까 전자가 방해하는 힘을 빼준 게 실제 유효핵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효핵전하는 대체로 어떻게 증가한다?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왜냐면 리튬이 플러스 3, 베릴륨이 플러스 4,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잖아. 보통은 핵의 전하량을 방해하는 힘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의 전하량만큼을 이 유액 전하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의 전하량을 거의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같은 세로줄에서도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1, 플러스 19 핵 전하량이 팍팍 증가하잖아. 그래서 이 핵 전하도 증가한다. 그래서 가로줄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증가하고 세로줄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지면 증가하는 값이 뭐다? 유효 핵 전하다 이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유효 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핵 전하에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핵 전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원자 번호니까 그냥 이거 원자 번호 순서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랑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1번부터 2번부터 쭉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증가할 때, 여기에 있는 유효 핵 전하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복습 잘한 사람은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주기에서 1주기에서 증가해요. 수소하고 헬륨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랬다가 3번이 되면서 약간 떨어져요. 이렇게. 리튬 되면 떨어져. 그러면서 쭉 증가해 또. 어디까지? 네온까지. 리베, 붕탄, 질산, 플레까지도 증가해. 그랬다가 네온에서 또 감소해요. 뚝 떨어져. 그래서 나트륨부터 또 3주기, 알규, 남아, 알규민, 황염아, 이렇게 해서 아르곤까지 또 증가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뭐가? 유효 핵 전하가. 왜 이런 식으로 증가하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 같은 주기에서 증가해요. 그리고 같은 족, 1족도 같이 수소, 리튬, 나트륨 증가. 그 다음에 18족, 헬륨, 네온, 아르곤끼리도 증가해요. 증가했지. 그런데, 그런데 헬륨에서 네온으로 갈 때,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이런 식으로 유효핵전하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껍질이 하나인 거에서 껍질이 두 개인 애로 가고, 껍질이 두 개인 애에서 껍질이 세 개인 애로 가니까 반지름이 커지면서 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까지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서는 유효핵전하가 증가하고, 유효핵전하가 요 같은 가로줄에서는 증가하고, 같은 세로줄에서도 증가한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원자번호 순서로 쭉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요거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써보세요. 자, 유효액질화가 증가하는 그림이 요거처럼 되는 거.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써보세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 여기서 뭐 어디 하는지 이해되겠어요? 자, 유효액전화 복습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 이해됩니까? 써보세요. 네. 그런 얘기야. 어려웠나요? 그래요. 뭐 이런 얘기. 네. 여러분이 약간 어떤,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장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여기 있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화학을 하기에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서 완자 문제집 정도는 이제 구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아요. 물론 개념반이기 때문에 완자 문제집에서 우리 문제와 비슷한 문제도 있고 우리 문제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보충하면서 같이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선생님 지금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교재만 갖고도 충분해요. 일단 한번 화학이 뭐라는 거를 알아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개념 수업은 그런데 내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완자 정도 그래서 보면 될 겁니다. 학교 내시는 그거면 충분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유핵전하가 영향을 주는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기억납니까? 뭐?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증가한다는지 기억나요? 족과 주기에서 어떻게 증가했죠? 족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주기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거든. 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써보세요.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일족이야. 자, 일족인데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아래로 갈수록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써보세요. 민건이, 민지 맞았어요. 자, 다른 친구들 복습했어요. 재영이, 그렇지, 잘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현지, 인찬이, 윤도, 잘했어. 증가하죠. 동균이, 재균이, 왜 안 써? 자, 증가하죠. 자, 왜 증가하죠? 이유가 뭐였죠? 써보세요. 자, 이유. 증가합니다.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왜 커지죠? 이유가 뭐죠? 그렇지, 동균아. 나이스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렇죠. 바로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지. 뭐의 껍질 수?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수소는 껍질이 하나, 리튬은 껍질이 두 개, 나트륨은 껍질이 세 개, 칼륨은 껍질이 네 개. 자, 이거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는 86쪽인데요. 이 그림에다가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86쪽에 있는 그림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86쪽에 그림을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연습장을 보면서 요 20번까지 써놓고 요거를 필기하면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냥 86쪽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알았죠? 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 뭐가 증가한다?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뭐의 반지름? 이들의 원자 반지름은 뭐한다? 증가한다. 껍질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원자 반지름. 써보세요. 증가, 감소, 정우. 써보세요. 그렇지. 자, 오늘은 아무도 비디오를 안 켰어. 자, 아까 민찬이 켰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자, 왜 감소하죠? 이유가 뭐였죠? 왜 감소합니까? 진우야, 혜정이, 왜 감소하죠? 윤서? 상효야, 왜 감소하지? 재영아, 왜 감소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민건아, 잘했어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한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거지. 리튬도 껍질이 두 개야. 베릴륨도 껍질이 두 개야. 붕소도 껍질이 두 개야. 탄소도 껍질이 두 개야, 다. 그런데 얘들의 핵의 유효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가서 증가하니까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어? 오케이. 자, 꼭 기억해요.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자, 여러분 책을 어딜 보냐면 79쪽을 보시면 돼요. 79쪽. 선생님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러분들은 책을 79쪽을 보시면 돼요. 개념 교재. 음. 여러분들은 79쪽에다가
이제 필기를 하면 됩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이온 반지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온 반지름. 무슨 반지름? 이온 반지름. 79쪽을 보세요. 음. 방금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 반지름은 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치?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지. 원자는. 자, 그럼 이온은 어떠냐? 우리가 이온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양이온이냐면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지? 자, 음이온은 누가 음이온이냐면 자, 플로린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뭐랑 비교할 거냐면 원자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자, 나트륨은 11번이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누구예요? 나트륨이죠. 나트륨이지. 그럼 나트륨은 주기율표 상에서 어디에 있는 애냐면 나트륨이 어디 있는 거죠? 1주기, 2주기, 3주기. 1쪽, 2족, 13, 14, 15, 16, 17, 18쪽에 있는데 나트륨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3주기 1쪽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은 껍질이 하나, 두 개가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얘가 바로 누구야?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Na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껍질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즉 얘는 양이온들은 전자를 버리면서 마지막 껍질을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거지. 아, 양이온은 반지름이 줄어들겠구나. 왜? 껍질 자체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지? 오케이? 그게 되는 거지. 자, 음이온 어떻게 될까? 음이온. 양이온이 감소하는 건 껍질이 줄어들어서 그래. 왜? 얘는 이유가 뭐야?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음이온은 플로린 예를 들어볼게요. 플로린. 자, 플로린 어디 있을까요? 2주기에 17쪽. 여기에 플로린이 있단 말이죠. 맞지? 플로린 지금 여기 있지. 그럼 플로린은 껍질이 한 개, 두 개, 여기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는 거잖아. 지금 요 마지막 껍질 하나가 지금 비어 있죠, 전자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 전자 하나를 받는 걸 좋아하죠. 자, 받으면서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바로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플로린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플로린 마이너스는 껍질이 두 개. 껍질 수에 있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지?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전자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치? 이게 뭐야? 플로린 마이너스죠. 따라서 플로린 마이너스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는 껍질 수는 두 개가 똑같아요. 껍질 수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늘어나죠. 뭐가 늘어났어요? 껍질은 그대로인데 전자 수가 늘어났죠? 전자들이 늘어나면 같은 껍질에 전자가 늘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원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친구들끼리 앉아 있다고 한번 해봐요. 운동회 때. 체육대회 때 원을 그리면서 친구들끼리 앉아서 수건 돌리기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이 한 명 한 명 더 들어오면 원이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똑같단 말이야. 전자들도 자기들끼리 밀어내잖아. 밀어내잖아. 반발한단 말이야. 전자 수가 많아지면 서로
반발하면서 크기가 약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보다 음이온은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양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지고 음이온의 반지름은 커지는 거예요. 맞지? 음, 이해되겠어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 반지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온 반지름 이야기했어요.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영향을 줬다? 바로 전자 껍질의 수가 반지름에 영향을 주더라. 껍질이 많아지면 커지고 적어지면 작아진다. 그지? 두 번째, 유효 핵전하가 영향을 주더라. 아, 핵전하가 크면 작아지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껍질에 전자수가 많아지면은 영향을 주더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발력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 문제 낼게요. 문제. 퀴즈입니다. 퀴즈. 퀴즈. 답을 하세요. DM으로 보내세요. 자, 칼륨과 칼륨 플러스. 누가 더 반지름이 큰가요? 자, 써보세요. 자, 칼륨과 칼륨 플러스. 반지름이 큰 게 누구예요? 칼륨 원자예요? 이온이에요? 그렇지. 반지름 누가 크다? 칼륨이 큰 거죠. 자, 이유를 쓰세요. 자, 이유 요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유 있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전자 껍질 수예요? 유효핵전화예요? 전자수예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지금 칼륨과 칼륨 플러스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아니에요. 전자 껍질수 때문이에요. 껍질수입니다. 껍질수. 알겠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는 거야. 껍질수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얘는 지금 뭐 때문이야? 껍질수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산소와 산소 2-가 있어요. 자, 원자가 커요? 이온이 커요? 자, 원자 이온 중에 써보세요. 원자냐 이온이냐? 누가 커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온이 커요. 자,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온이 커졌죠? 1, 2, 3번 중에 뭐 때문에? 그렇지, 3번. 전자수 때문이죠. 이해돼요?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칼륨과 칼슘, 누가 클까요? 자, 이거 할 수 있을까? 칼륨과 칼슘 누가 클까요? 주기율표를 그릴 수 없으면 이거 못 풀지, 그치? 자, 칼륨, 칼슘 주기율표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칼륨이 여기 있고요. 칼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칼륨과 칼슘 중에 누가 클까요? 그렇죠. 칼륨이 큽니다. 왜 크죠? 이유가 뭡니까? 칼륨이 커요. 왜 크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하가 커지니까 칼슘이 작아지는 거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이걸 왜 공부했는지 알겠어요? 알겠어? 자, 여러분, 탄소와 산소 중에 누가 큰가요? 누가 커요? 탄소, 산소 중에 누가 커요? 주기율표 모르면 이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없는 거야, 그지? 자, 어디 있어, 탄소가? 2주기. 여기 있어. 그렇지. 탄소가 큰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유효 핵전화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 아, 유효 핵전화 때문이구나. 자, 여러분들 탄소와 탄소와 규소 중에서 누가 큽니까? 주기율표 모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보물지도라니까 주기율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탄소와 실리콘. 야, 실리콘 어딨어? 규소 어딨지? 탄소 밑에 규소 있습니다. 자, 누가 큽니까? 자, 이거 주기율표 그림으로 보니까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너무 재밌지? 자, 누가 커요? 규소가 커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죠. 유효액전 아닙니다. 규소가 큰 이유가 뭐예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진 거지. 그렇지. 재밌지? 재밌어? 알겠어? 이제 우리는 이 20분까지 딱 보잖아. 그럼 얘들을 보면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누가 이온이 되면 누가 더 크고, 누가 이온이 되면 누가 더 작다. 시험에 표를 주겠어? 안 준다고요. 안 주니까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거를 여러분이 똑같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수헬, 리베붕탄, 질산플레, 나만알지, 인왕야마, 크크. 써서 우리가 시험지 받자마자 이걸 써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이고, 미치겠지.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최소한 이건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탄소하고 규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탄소하고 규소는 규소가 크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나트륨이 크지. 얘네들의 나트륨의 이유는 유효액전화. 탄소와 실리콘의 이유는 전자 껍질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어렵겠지.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표가 없으면 못 구하듯이 주기율표가 화학에 있어서는 보물 지도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받자마자 다 쓸 수 있어야 돼. 이것만 쓸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이제 정말 짜릿한 게 남았어. 시험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 보잖아?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거든. 자, 힌트를 줄게요. 이 표 그림 옆에다 써줄게. 자, 음, 지금 이온을 줄 건데 반지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 자, 여러분, 얘네들 사이에서도 크기, 반지름의 크기, 원자 크기, 이온의 크기가 지금 다르거든? 근데 경향성이 있어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아니면 감소예요. 자, 추측해보세요. 자, 30초 드릴게요. 자,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인데 얘들의 가장 안정한 이온의 상태죠. 산소는 지금 전자를 두 개 받아서 네온처럼 된 거고, 플로린은 전자 하나 받아서 네온처럼 된 거고,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버려서 네온처럼 된 거고, 마그네슘은 두 개 잃었고, 알루미늄은 세 개 잃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의 반지름은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까, 작아질까?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어때요? 감소? 다른 친구는요? 감소? 오, 증가? 감소? 감소가 지금 우세합니다. 감소가 지금 한 8대 1 정도로 우세한데? 음. 자, 감소한다고 한 친구, 증가한다고 한 친구, 이유가 뭔지까지 한번 써볼래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유 세 가지 썼죠? 이유 세 가지. 뭐 있었어요? 껍질수, 유액전화, 전자수.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감소한다고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정답은 감소가 맞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왜 감소하냐? 이유가 뭐냐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얘들의 핵 전하를 볼게요. 산소가 몇 번이냐면 8번이고, 플로린이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이죠. 그러면 산소의 핵 전하는 플러스 8, 플로린은 플러스 9,
나트륨 플러스 11, 마그네슘 플러스 12, 알루미늄 플러스 13. 유효 핵전화도 거의 이런 걸 따라가겠지. 거의.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걸 따라가겠죠. 맞지? 자, 그런데 전자수를 볼게요. 자, 산소 2-의 전자수 몇 개인가요? 두 개 얻었으니까 몇 개야? 10개죠? 자, 플로린 1- 전자 몇 개죠? 하나 얻었죠? 10개죠? 나트륨 플러스 전자 몇 개죠? 하나 잃어버렸어. 10개죠? 느낌 오죠? 마그네슘 몇 개야, 전자? 10개. 알루미늄 3 플러스 전자 몇 개야? 10개. 와우, 미쳤다. 와우. 얘네 뭐야, 이거? 전자수가 전부 똑같네요. 전자수가 똑같고요. 산소는 껍질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플로린 껍질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나트륨 껍질 몇 개야? 원래는 세 개인데 껍질 하나 잃어버려서 두 개야. 마그네슘 몇 개야? 원래 세 개인데 전자 두 개 잃어버리면서 껍질 두 개 됐어요. 알루미늄 껍질 원래 세 개인데 전자 세 개 잃어버리면서 껍질 두 개 됐어요. 와우. 껍질 수 같고 전자 수 같아요. 자, 우리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전자 껍질 수. 두 번째, 유효 핵 전하. 세 번째, 전자수. 그런데 지금 껍질수 같고 전자수가 지금 같죠? 그러면 이건 얘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뭐가 영향을 준다? 바로 이들이 가진 핵 전하. 핵 전하가 오른쪽 갈수록 커지죠. 그러면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지는 거지. 따라서 산소 2-,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되면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지? 이거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니까? 그-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율표로 이걸 알아야 돼. 주기율표 딱 그리고, 주기율표 딱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어진 이온, 예를 들면 여러분, 자, 플루오린과, 응? 나트륨을, 플루오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를 비교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어? 전화량이 달라. 그리고 원자도 달라. 이거 비교하래.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전자수가 똑같은 이온이에요. 그걸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플로린이 어딨나 딱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있지. 나트륨 어딨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있지. 그럼 얘들이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온처럼 되겠죠. 네온처럼 되겠지. 다 네온처럼 되니까 전자수가 똑같구나. 10개로 똑같구나. 그러면 네온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 어. 이게 바로 유효획전화야. 자, 85페이지에 18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리튬, 산소, 플로린. 반지름 크기 비교해 봅시다. 오, 막막하죠? 여러분은 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주기율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뭐 있다? 수헬, 리베붕탄, 질산, 풀네. 나만 알지, 인황연마. 크크. 자, 이것만 쓰면 돼요. 자, 해볼까? 자, 리튬, 산소, 플로린.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감소 증가. 감소죠? 왜 감소죠? 리튬 어디 있어요? 리튬? 여기 있고. 산소 어디 있어? 여기 있고. 플로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감소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의 별표. 자, 산소 2-,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이거 뭐야? 전자수가 똑같은 이온.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세요.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산소가 2- 되면 네온처럼.
플로린 마이너스가 되면 네온처럼,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네온처럼 전하수가 똑같다.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반지름이 점점 커지죠. 왜요? 껍질수.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잘했어요. 잘했어.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이온의 반지름 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자, 206번을 볼게요. 206번 보세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206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주기에 속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주기고요. 원자인데,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을 같이 준 거다라는 거야. 어. 우린 이걸 통해서 얘들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A, B, C, D, E의 위치가 과연 어딜 것인가? 주기율표 딱 그려봐. 이렇게 주기율표 그리시고, 1주기, 2주기, 3주기. 얘들이 어쨌든 몇 주기에 있는 거다? 지금 2주기에 있는 애들이다.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2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 원자 반지름이 나왔잖아. 80, 89, 72, 123, 74. 그럼 원자 반지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누구야?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예요? B가 크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E고, 그 다음에 C죠? 그 얘기는 뭐예요? D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다는 거야. 어쨌든. 왜? 어쨌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얘가 몇 쪽인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민찬이 여기까지 돼요? 음. 자, 해정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건데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A는 양이온이 된 걸까요? 음이온이 된 걸까요? 써보세요. A는 동규나 재규나 써봐. A는 원자보다 이온의 반지름이 작네? 그럼 A는 양이온이 된 거야? 음이온이 된 거야? 그렇죠. 양이온이 된 거야. 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우리가 금속, 비금속? 금속이라고 했지. 따라서 A는 양이온이 되는 애야. 자, B도 양이온이 되는 애죠. 줄어들었어. 자, D도 어때요? 양이온이 되는 애야.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D는 양이온이 되는 애예요. 자, C하고 E는 어때요? 증가했지? 증가했지?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왼쪽에 있는 D, B, A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야. 그럼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건 1, 2, 3 플러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D는 몇 플러스다? 1 플러스다. B는 몇 플러스다? 2 플러스다. A는 3 플러스다. 나와버리는 거야. 왜? 순서가 이런데 1, 2, 3 플러스가 돼야 돼. 따라서 얘들 몇 족이야? 1족, 2족, 13족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D는 누구다? 리튬이다. B는 누구다? 베릴륨이다. A는 누구다? 붕소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어. 자, 그 다음에 E하고 C를 볼게요. 음이온이 됐으니까 얘들은 18쪽은 아니야. 18쪽은 음이온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17쪽, 16쪽, 15쪽, 14족인데 14족은 이온이 안 돼요. 그러면 15, 16, 17족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얘는 누가 15, 누가 16, 17인지 몰라. 하지만 음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원자는 15족인지 17족인지 아직 몰라. 하지만 순서는 이렇다. 18족은 아니야. 그러니까 15, 16, 17족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애들을.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죠. 자, 1번.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다. 자, 그림 보세요.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죠? 크죠? 어때? 틀렸죠. 자, B는 비금속이다. 자, 지금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무슨 원소라고 그랬어요? 금속 원소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짬뽕 되는 거야. 이렇게 짬뽕 되는 문제란 말이야. 자, C는 음이온이 되잖아. 음이온이 되면은 금속, 비금속, 비금속. 재밌지? 자, 4번. D의 중성 원자와, 자, D는 지금 리튬이라 했잖아. 리튬의 중성 원자와 이온, 리튬 플러스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죠. 그치? 리튬은 껍질이 두 개인데 플러스가 되는 순간 껍질 하나가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니까 껍질 수가 다르죠. 틀렸죠. 자, 5번. 2가 이온이 될 때. 자, 2가 이온이 된다는 건 2는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음이온이 되면 2는 전자수가 어쨌든 많아지면서 18쪽에 전자 배치가 되니까 전자사의 반발력이 어때?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야. 할만한가? 드디어 화학에 입문한 걸 축하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왜 첫 시간부터 계속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제발 외워라, 외워라, 왜 하는지 알겠어? 주기율표를 알면 이걸 다 해석이 되는 거야. 화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순간, 매 순간 내 실력이 늘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과학관에 가서 주기율표를 보는 순간 탄성이 나온단 말이야. 저 주기율표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세로줄이 성질이 비슷하구나. 껍질이 몇 개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박수. 어? 정우야, 너의 표정을 보고 싶다. 괜찮아. 빙거나. 짜릿하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1번부터 20번까지 쓰면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같이 함께 종합해서 하는 거야. 종합해서.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해를 해야 된다. 너무 아름답잖아. 이런 겁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지금 원소의 지금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파트 뭐냐? 여러분들 80쪽을 보면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죠. 이온화 에너지. 자, 이 이온화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원래는 원자잖아. 어, 원자라서 지금 얘가 주기율표 또 나오네. 자, 나트륨 주기율표 상에서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바로 이제 나와야 되죠. 수소 밑에 리튬 밑에 나트륨이 있죠. 3죽이 1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트륨은 껍질이 3개예요. 마지막 껍질 전자 몇 개예요? 1개예요. 자, 나트륨이 원자인데 이 원자가 이온이 되려면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는 전 껍질 하나를 잃어버리면서 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지금 나트륨은 원래 원자 핵이 이 전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야. 핵전화로 인해서. 전자 너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자가 지금 어디로 가잖아. 떨어졌죠. 떨어지면 어쨌든 전자를 잡아 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치?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원자에서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해됐어? 이게 뭐다? 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원자 한 개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 1몰, 우리 몰 배웠죠?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1몰계에서 전자 1몰계를 떼어낼 때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 떼어내는 거 곱하기 1몰계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이온화 에너지야. 그럼 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경향성이 있겠어요? 다시 아까 그 선생님은 아까 그 표로 다시 가볼게요. 86쪽. 86. 여기 다시 가볼게. 자, 이거 사진도 하나 찍어두고. 자, 요 그림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원소의 주기성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도 주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또는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 또는 감소라는 주기성을 찾아내자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자를 떼어낼 때 떼어내기가 어려울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그렇지.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야. 정우야. 잘했어. 이게 이해야.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온 에너지는 같은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 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껍질은 똑같은데 핵 전하가 증가하니 전자를 세게 붙잡고 있을 테고 떼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했다? 증가한다. 잘했어. 자, 그 다음. 같은 세로줄은 어떨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생각해봐. 똑같아요. 이 전자 떼어낼 때 누가 제일 떼어내기가 쉬울까? 아래로 갈수록 멀잖아. 선생님 핵전화가 증가하잖아요. 그래, 증가하지. 증가하지만 멀어지는 효과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쉽다. 이온 에너지는 감소한다는 거야. 잘했어요. 상효, 민건이, 정우.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 이해하죠? 이온 에너지는 뭐다? 원자에서 전자를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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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잡아 당길 때 필요한 에너지야.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이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떼어나기가 힘들어. 얘 왜 이렇게 안 나와? 얘 왜 이렇게 안 나와? 에너지가 많이 드네.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증가하니까 어씨 너 해가고 멀어졌구나. 야 이게 연애할 때랑 똑같아.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롱디가 힘든 이유야. 서울과 부산 처음에는 좋아서 야 우리 사랑을 다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또 왜 안 와? 바빠 전화 안 받아? 헤어지는 거야. 똑같죠. 핵과 전자가 멀면 멀수록 떨어지기 쉬운 거야.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감소한다. 쉽게 조금만 유혹해도 전자야 나랑 놀자. 나와. 그러면 툭 나오는 거야. 껍질이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는 감소한다. 됐어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 없죠? 그런데 이온 에너지가 선생님 이온 에너지 별거 아닌데요? 아까 원자 반지름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해. 근데 왜 이온 에너지가 어렵냐? 자, 왜 어렵냐? 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증가가 아니라 대체로 증가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어딨냐? 여러분 책에 다시 거기 보면 80페이지. 자, 지금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겠습니다. 어떤 주기성이 있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같은 가로줄이죠. 수소하고 헬륨 증가합니다. 자, 이게 어디야? 지금 이게 일주기 애들이지, 일주기. 같은 가로줄. 자,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자,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이게 몇 주기예요? 2주기죠. 자, 어때요?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인 부분이 나오죠? 중간에 한번 툭 감소. 중간에 한번 툭 감소. 여기서 감소가 일어나요. 어, 어디야? 2족에서 13족으로 갈 때 한번 감소, 15족에서 16족으로 갈 때 감소. 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있다. 자, 그 다음 3주기로 왔어요. 대체로 증가. 대체로 증가. 그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툭 감소, 툭 감소. 똑같아. 어디냐? 2주기에서 13족, 15족에서 16족으로 감소해요. 알겠어? 이게 뭐야? 예외야.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우리 시험에는 예외를 물어봐요. 예외를 집어넣어서 함정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주기율표 지금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수소, 헬륨, 리배붕탄질산, 풀네.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기가 2족이고 여기가 13족입니다. 여기서 예외성이 있는 거고요. 자, 15하고 16족. 여기서 예외가 있는 거예요. 누구야? 여기서 예외가 있다고요. 여기서 예외가 있다고. 보통은 증가해. 보통은 증가하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감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감소 일어나는 거야. 어.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어. 자,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세요. 비교하세요. 자, 리튬하고 베릴륨하고 이온화 에너지 누가 크니? 라고 하면, 응, 베릴륨이 더 크지. 맞아요. 3번, 4번. 핵전화가 증가했으니까 떼어내기 힘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베릴륨하고 붕소 비교하세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 베릴륨 4번, 붕소 5번. 증가하죠.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예외라고. 예외. 감소합니다. 질소하고 산소 어떻게? 감소한다고. 예외. 왜 감소하는지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건 전자 배치, 오비탈까지 가야 돼요. 그 예외는 지금 밑에 중간에 칸이 나와 있거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림이 나와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왜 2족하고 13족 사이에서 이런 예외성이 발생하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면 좋겠고, 이유는요, 전자 배치 때문에 그래. 이해되는 사람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베릴륨에서 붕소가 될 때 전자 배치를 생각해보자. 베릴륨이 4번이고요. 붕소가 5번이에요. 그러면 베릴륨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붕소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s 오비탈과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를 비교하면 2s보다 2p 오비탈이 더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면 베릴륨에서 전자를 떼내려면은 이 전자를 떼야 돼요. 붕소에서는 이 전자를 떼야 돼요. 붕소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불안정해. 불안정해를 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감소가 일어나요. 핵전화 증가하지만. 어렵지. 일단 그 정도까지만. 15도, 16도 마찬가지예요. 어, 질소하고 산소 할 때 왜 갑자기 감소가 일어나는 예외가 일어나느냐? 질소의 전자 배치는 2p 오비탈에 홀전자가 꽉 차 있고요. 산소는 짝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얘들은 질소에서는 이 전자를 딱 떼어내야 돼. 너 나와 이거야. 산소에서는 누가 떨어지냐면 얘를 먼저 떼요. 왜? 얘만 빠지면 나머지 빈 방에 혼자 다 있잖아.
누가 더 좋아요? 네가 빠지는 게 더 좋아. 따라서 산소가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전자가.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념반이니까 일단은 유액전하가 대체로 주기적인 성질은 이렇구나. 그런데 예외가 있구나. 2조각의 13조 사이, 15에서 16조 사이에서 베릴륨 붕소, 질소산소 사이에서 이런 예외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는 게 있어. 순차적 이온 에너지. 이게 뭐냐면 나트륨을 예를 들어볼게요. 나트륨이 아까 주기율표상에서 또 그린다. 아이고, 지겨워라. 1주기, 2주기, 3주기. 1쪽. 나트륨 어디 있다? 3주기에 첫 번째. 여기 나트륨이 있죠. 자, 껍질 몇 개다? 3개다. 번호 몇 번이다? 11번이다. 그러면 껍질이 1개, 2개, 3개예요. 자, 그러면 나트륨의 첫 번째 전자를 떼내려면 이 전자를 떼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이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걸 떼낼 때의 이온화 에너지를 E1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전자 떼내는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를. 자, 얘를 떼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서 껍질이 몇 개로 바뀌어요? 하나, 2개로 바뀌죠? 그럼 남아있는 전자 여기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꽉 차 있죠, 8개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전자를 또 떼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굴 떼낼까? 누군가를 떼내겠죠. 두 번째 껍질인 얘 중에. 얘가 몇 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냐면 제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E2라고 쓰고. 알겠어? 자, 그때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3차, 4차 이온화 에너지로 간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를 떼낸 다음에 두 번째 거 떼낼 땐 더 힘들어. 왜? 전자들이 딱 빠지니까 더 핵 쪽으로 압축돼요. 또 빼면 또 압축돼. 점점 전자 반발이 줄어드니까 압축된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핵과 전자가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점점 떼어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차수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나트륨 같은 경우에 볼게.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이 나트륨 플러스가 되고 나트륨 플러스를 또 전자 하나 떼내면 2 플러스를 될 수가 있어. 물론 안정한 상태가 1 플러스이기 때문에 2 플러스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강제로 내가 2 플러스를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강제로 3 플러스까지 만든다고 한번 해보자. 강제로 4 플러스까지 만든다고 해보자. 그럴 때 여기서 떼어내는 첫 번째에서 떼어내는 거를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에서 떼어내는 걸 2차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떼내는 걸 3차, 네 번째 떼내는 걸 4차라고 할 수 있잖아. 그때 1차 이온화 에너지가 10이야.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00이야. 3차 이온화 에너지가 200이야. 4차 이온화 에너지가 300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때요? 갈수록 더 증가했어. 왜?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갈 때 몇 배 증가했나요? 10배 증가했어요. 몇 배 증가했나 보자고. 자, 2차에 3차 증가할 때는 몇 배 증가했나요? 2배 증가했어. 3차에 4차 증가할 때 몇 배 증가했나요? 1.5배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양이 누가 제일 많았다? 1차가 제일 많았네. 마그네슘은, 자, 마그네슘도 예를 들어보면,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1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마그네슘 3 플러스, 마그네슘 4 플러스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도 이온 에너지는 1차 이온 에너지는 여기 첫 번째 전자 떼낼 때, 2차 이온 에너지는 두 번째 전자 떼낼 때, 3차는 세 번째 떼낼 때, 4차는 네 번째 떼낼 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마그네슘은 1차 이온 에너지가 20이야. 2차가 40이야. 3차가 400이야. 4차가 800이야.
1차에서 2차로 몇 배 증가했습니까? 2배. 2차에서 3차로 몇 배 증가했죠? 10배. 3차에서 4차로 몇 배 증가했죠? 2배. 마그네슘 몇 배 때 증가해서 많았어? 2차 때 증가가 제일 많았어. 2에서 3, 2에서 3갈 때. 그러니까, 그렇지. 2차하고 3차에서가 증가한 양이 제일 많았어. 나트륨 어때요? 1차에서가 증가량이 제일 많았어.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잠 못 자요. 설레어서. 에? 도대체 무슨 이유요? 다 주기율표 또 나옵니다. 보물지도야, 주기율표야. 여기에 1주기, 2주기, 3주기에 나트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트륨의 1차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의 껍질 3개 중에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1차예요. 떼어내기가 그래도 수월했어요. 그런데 얘가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 안정한 18쪽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껍질이 2개밖에 안 남고 이 껍질의 전자가 지금 몇 개가 남는 거냐면 8개가 있는 상태가 지금 나트륨 플러스죠. 이 전자 떼어내기 쉽겠어? 어렵겠어? 매우 어렵다. 왜? 매우 안정한 상태야. 나 지금 옥텐 만족했어.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건드리면 너네 죽어. 나 건들지 마. 그러니까 나와, 나와, 나와. 싫어, 싫어, 싫어. 나오라고 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첫 번째 떼낼 때는 수월했는데 두 번째 떼낼 때 상당히 어렵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갑자기 이온 에너지가 급증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거꾸로 1차보다 2차 가는 게 다른 차수보다 배수 증가하는 양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은 너의 원자과 전자, 그 원자과 전자가 너는 하나인 녀석이구나. 하나인 녀석이니까 하나 떼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껍질이 사라지면서 안쪽 껍질이 꽉 차 있는 두 번째 걸 떼낼 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왜 2차 이온 에너지가 컸는지 나오죠. 왜? 하나 떼어낼 때 좀 수월했어. 2개 떼어낼 때까지도 좀 수월했어. 그런데 세 번째 떼어낼 때는 옥텟을 만족한 18쪽의 전자 배치야. 떼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10배 증가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안정하니까. 그쵸? 안정후 학생? 안정하니까 떼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우야. 안정우. 우리 안정우는 너는 화학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탁월하는 애야. 이 화학에서 이 안정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거든. 안정하다.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 안정하다. 난 지금 안정하니까 떼어내기 매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온 에너지의 차수를 보면서 너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어디를 보냐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212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212번. 자, 이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보세요. 야,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몇 가지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 배수의 증가로 보란 말이에요. 자, A를 볼게요. 1차에서 2차 갈 때 대략 몇 배야? 대략 10배예요. 대략으로 봐, 대략. 자, 2차에서 3차 갈 때 뭐 1.5라고 합시다. 3차에 4차 갈 때 뭐 1.5라고 합시다. 얘는 뭐야? 갑자기 증가한데 어디서 증가했어? 여기서 증가했네. 그러면 너는 원자 간자가 몇 개야? 하나 떼어낼 때까지는 수월했다. 너는 원자 간자가 한 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몇 쪽이다? 1쪽이에요. 자, B를 볼게요. B는 여기서 갈 때 한 2배 증가했어. 그런데 여기서 갈 때 지금 몇 배 증가했어? 한 5배 증가했잖아. 여기서 갈 때 뭐 1.5배 증가했잖아. 그럼 얘는 뭐다? 너 여기서 갑자기 증가했네.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많이 증가했네. 너는 몇 쪽이다? 2쪽이다. 알겠어? 자, 그다음 C.
3배 증가했어. 여기는 1.5배 증가했어. 여기는 5배 증가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디야, 얘는? 너는 13족이네. 원작 간자 3개네. 13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D는요? 여기서 몇 배 증가했어? 2배. 여기서 몇 배 증가했어? 갑자기 한 8배 증가했네, 그지? 여기서 1.5배. 어디야? 너? 여기야. 너도 몇 족이야? 너 이 자식 2족이구나. 다 찾아. 야, 미쳤잖아. 찾았어. 그 다음에, 지금 얘들이 그러면 뭘 찾은 거냐, 우리가? 어, 어쨌든 문제에서 2주기, 3주기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너희들은 주기율표 상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 또는 3주기에 속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1족, 2족, 13족 중에 하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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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얘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누가 얘들인지 찾아볼 건데, 일단은 똑같이 2족에 있는 B와 D를 비교해 봅시다. B하고 D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일단 A는 1족이었고요. B 2족이었고, C는 13족이고, D는 똑같이 2족이었어요. 그러면 D하고 B를 비교해 볼 건데, 얘들은 그러면 똑같이 2족인데, 여기 2족 중간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세로줄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떼어내기 쉽다 그랬죠.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B가 더 작네? 따라서 B가 어디 있다는 거냐면 껍질이 더 많다는 거예요. D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와우. 알겠어? 자,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디 있을까? A의 이온 에너지를 보면은 496이야. 만약에 여러분 A가 D 어디 있어? D가 896, B가 734. 음. 자, 요거는 A하고 C는 여기서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찾기 힘들어. 왜냐면 오른쪽으로 갈 때 이온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거든. 증가해야 되는데 일단 놔두고 자, C를 볼게요. C. 자, C는 지금 578이야. 얘도 찾기는 힘들어. 미안해, 여러분. 찾기 힘들어요. 어, 그냥 얘는 A는 1쪽, C는 13쪽만 알 수 있어. 자,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 안 할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어, 예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은 B하고 D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A, B, C, D가 1, 2, 3족, 1, 2, 13족, 1족에 있는 것만 알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분명히 그걸 안 물어봅니다. 자, 풀어볼게요. 보기. 1번. C와 D는 같은 족이다. 같은 족은 될 수가 없죠? C는 13족, D는 2족이니까 틀렸고. 니은. B는 3주기. 맞죠? B는 3주기. D는 2주기. 딱 맞잖아. 그러니까 니은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죠. 와우. 맞고요. 자, 디귿.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 어, A, B, C 어딨어? A, B, C. 지금 다르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496, 738, 578이잖아. 그지? 이게 첫 번째 이온 에너지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A, B, C 순서가 아니라 A, C, B 순서죠. 따라서 틀렸어. 답은 뭐야? 잠깐만요. A, 응? C와 D는 같은 조. 아니고. 뭐야? 선생님 갑자기 지금 멘붕 왔어요? 음. A.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A, B, C. A, B. 응? 미안. 쏘리. 자, 오케이. 잘못했네.
자, 지금까지 여기 맞았죠? 기억과 니은 했죠? 이거 틀렸고, 니은 맞았죠? 안정한 이온, 선생님이 이온이 되는 이온 에너지를 비교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한 이온이 핵심이죠. A는 지금 1족이잖아. 그럼 A는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뭐예요? 1 플러스죠. 자, B가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몇 플러스예요? 2족이니까 2 플러스가 돼야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죠. C는요, 13족이니까 3 플러스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전자 하나만 떼면 되는 거예요. B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전자를 두 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C가 3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가야 되니까 C는 3개를 더해줘야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지. 여기 안정한 이온이 핵심이네요. 안정한 이온.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다 더해보면 당연히 A, B, C 순서가 되겠죠. 답은 니은 리귿. 4번 되겠네요. 그래. 우리 역시 안정우. 안정한 이온이 상당히 강하네요. 잘했어. 정말, 정확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권이 맞췄습니다. 1권이 잘 맞췄고, 정리 잘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2권을 준비해 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잘 가요. 안녕. 응,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잘 가. 도원이, 지훈이, 민서, 민지 잘 가요. 응, 잘 가요.